사람들은 그 주막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찌개 한 그릇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그 찌개를 먹고 나면 가슴 속 슬픔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하나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큰 길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을 새가 없었으나 그 길을 벗어나 고갯마루를 조금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낡은 초가 지붕 하나가 나그네의 눈에 들어왔다. 기둥은 세월의 무게를 못 이겨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 있었고 처마 끝에는 바람에 닳고 다른 주막 깃발이 힘없이 매달려 있었다. 깃발에 적힌 글씨는 빗물에 번져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그것이 오히려 오래된 주막임을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하였다. 에이고 다리야. 한 나그네가 고개를 넘다 멈추어 서서 무릎을 두드렸다. 등에 진 짐 보따리가 어찌나 무거운지 그의 등은 이미 활처럼 휘어 있었다. 저기 주막이 있구만.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고 가야겠어. 그가 주막 마당으로 발을 들여놓자 안쪽에서 달그락달그락 뚝배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궁이 앞에는 허리 굽은 노파 하나가 쪼그려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는데 흰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모습이 어딘가 고요하고 단단해 보였다. 어서 오시게. 된장찌개 하나 끓여드릴까요?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하였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하였으나 묘하게 귀에 오래 남는 울림이 있었다. 나그네는 그 목소리에 이끌리듯 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이 주막의 주인은 동네 사람들이 순옥 할머니라고 부르는 노파였다.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마을 어른들은 자신들이 어릴 때부터 이미 할머니가 저 자리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고 하였으니 적어도 수십 년은 이 고갯마루를 지켜온 셈이었다. 한양까지 가신 길이요? 할머니가 뚝배기를 불 위에 올리며 물었다. 예, 포목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길을 수십 번도 넘게 다녔지만 항상 이 고개에서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럼 잘 오셨소. 여기서 쉬어가면 남은 길이 훨씬 가벼워질 테니. 나그네는 무심코 대꾸를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것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그저 구수한 냄새에 정신을 빼앗겨 아무것도 따져볼 마음이 없었다. 뚝배기 안에서 된장찌개가 끓기 시작하자 고갯마루 전체에 냄새가 퍼져나갔다. 묵은 된장의 깊은 향에 두부와 호박이 어우러지는 냄새는 마치 오래전 어머니의 부엌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꼭 닮아 있어. 나그네의 눈가에 까닭 모를 눈물이 맺혔다. 그는 얼른 소매로 눈가를 닦으며 헛기침을 하였다. 왜 이러지? 먼지가 들어갔나? 찌개가 뚝배기째 상위에 놓이는 순간 나그네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잠시 멈추었다. 펄펄 끓는 찌개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김이 허공에서 사람의 얼굴처럼 흩어지는 것이 마치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한 숟가락 크게 떴다. 뜨거움이 혀끝을 지나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 구석구석으로 열기가 퍼져나갔다. 짠 듯 구수한 맛 속에 무언가 달큰한 것이 섞여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저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무거운 것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 이 된장은 어떻게 담그신 겁니까? 여태 이런 맛은 처음이요. 나그네가 감탄하며 물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그저 조용히 웃었다. 주름진 얼굴에 번지는 그 미소가 어찌나 깊어 보이던지 나그네는
왠지 더 캐묻기가 어려웠다. 주막에는 또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다. 과거 길을 떠나는 선비, 등짐을 진 장사꾼, 먼 고을에서 온 약재상, 그리고 행색이 초라한 떠돌이 노인까지. 저마다 사연이 다르고 목적지가 달랐지만 이 주막 앞에서는 모두가 발걸음을 멈추고 같은 뚝배기 앞에 앉았다. 신기하다. 저 할머니 찌개 한 그릇이면 세상 시름을 잊는다더니 정말이구만. 선비 하나가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뭔가 홀가분해진 빛이 돌고 있었다. 순옥 할머니는 손님 하나하나에게 찌개를 내어주면서도 말을 아꼈다. 묻는 말에는 짧게 답하고 필요하지 않은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 눈빛만큼은 손님 박자를 오래 깊이 바라보았다. 마치 상대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혹은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고갯마루에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조용히 아궁이 불을 더 살렸다. 내일도 이 길로 수많은 나그네들이 지나갈 것이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저마다의 슬픔과 짐을 짊어지고 순옥 할머니의 뚝배기는 오늘도 내일도 그 자리에서 끓고 있을 것이었다. 순옥 할머니의 주막에 한 번 들른 사람은 누구든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않았다. 된장찌개 한 그릇을 비우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눈빛이 맑아지며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이 눈에 띄게 달라 보였다. 처음에는 그저 솜씨 좋은 노파의 음식 덕분이라 여겼지만 주막을 다녀간 사람들 사이에서는 차츰 이상한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기 시작하였다. 이보게, 내가 지난달에 그 고갯마루 주막에서 찌개를 먹었는데 말이야. 한양 저작거리에서 포목 장수가 아는 이를 붙들고 말하였다. 먹고 나서 기운이 솟은 건 좋았는데 집에 돌아오고 나서부터 자꾸 그 맛이 생각나는 거야. 꿈에서도 그 뚝배기가 보일 지경이라고. 나도 그랬네. 그 맛을 다시 떠올리려 해도 정확히 어떤 맛인지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런데 자꾸만 생각이 나. 포목 장수의 말을 들은 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서로 처음 만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그 찌개 이야기만큼은 오래된 친구처럼 열심히 나누었다. 주막을 다녀간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주막 마당을 벗어나 고갯길을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었다. 무언가를 두고 온 것 같은 기분, 혹은 아직 끝내지 못한 말이 남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뒤를 돌아보면 초가지붕만 고갯마루 위에 조용히 얹혀 있을 뿐,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 왜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걸까? 약재상 하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잣말을 하였다. 그는 3번이나 뒤를 돌아본 끝에야 겨우 발걸음을 이어갔는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것이 걸려있는 느낌을 떨치지 못하였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연히 소문이 무성해졌다. 누군가는 할머니의 장독대에 산신령이 내린 영약이 담겨 있다고 하였고, 또 누군가는 할머니가 젊었을 때 신선에게서 비법을 전수받았다고 하였다. 어떤 이는 할머니의 손에 특별한 기운이 있어 그 손으로 끓인 음식은 무엇이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한다고도 하였다. 근거는 없었지만 소문은 점점 부풀어 올랐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막을 찾아오는 나그네의 수는 늘어만 갔다. 팔도강산의 저 할머니, 찌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주막 마루에 앉아 밥을 먹던 선비 하나가 말하였다.
듣자 하니 지독한 병을 앓던 사람도 저 찌개 한 그릇에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하던데 사실이오? 옆에 앉아 있던 장사꾼이 물었다. 글쎄, 사실인지 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직접 먹어보니 확실히 뭔가 다르긴 하오. 온몸에 기운이 차오르는 게 여느 음식과는 달라.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도 순옥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다. 손님들이 무슨 말을 하든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한 태도였다. 그저 뚝배기를 닫고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할 뿐이었다.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면 할머니가 손님 한 명 한 명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다. 유독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 사람에게는 찌개를 조금 더 넉넉히 담아주었고, 눈이 빨갛게 부은 사람에게는 말없이 물 한 사발을 더 가져다 놓았다. 그러면서 그 눈빛으로 상대를 한참 바라보았는데, 그 눈길을 받은 사람은 이상하게도 가슴속 무언가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을 느꼈다. 활력이 넘치는 것도 신기한 일이었지만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게 여긴 것은 따로 있었다. 주막을 떠난 뒤 며칠이 지나면 자신이 왜 그 주막에서 그토록 위로를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었다. 기운이 솟고 마음이 가벼워진 것은 분명히 느끼는데 막상 그 이유를 떠올리려 하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흐릿해졌다. 그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해줬었나? 분명히 뭔가 들은 것 같은데. 찌개 맛이 어떠했지? 왜 이리 기억이 잘 안 나는 걸까?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사람들은 또다시 그 고갯마루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스스로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로. 순옥 할머니의 주막은 그렇게 오늘도 고갯마루 위에서 조용히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그해 가을, 과거 시험이 끝난 한양의 거리는 유독 쓸쓸해 보였다. 합격자의 이름이 적힌 방이 붙은 날, 저작거리는 기쁨의 환호성과 탄식이 뒤섞여 한동안 소란스러웠지만 날이 저물자 낙방한 선비들은 하나둘 조용히 흩어졌다. 그 무리 속에 석돌이 있었다. 또 떨어졌구나. 석돌은 방이 붙은 담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자신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도 눈으로 한 줄 한 줄 다시 훑었다. 세 번째였다. 처음 낙방했을 때는 분하였고 두 번째에는 억울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담장을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렸을 뿐이었다. 그는 한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였다. 아니, 정확히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에 그저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다. 나흘을 걷는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주머니에 노자가 없는 것도 있었지만 배가 고프다는 느낌 자체가 없었다. 몸이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감각이 무뎌진 것이었다. 수척해진 얼굴에 눈만 깊이 꺼진 석돌이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 그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연기였다. 낡은 초가지붕 위로 가늘게 피어오르는 흰 연기. 그리고 그 연기를 타고 흘러오는 된장 냄새. 주막이구나.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주막을 바라보았다. 들어가야 할 이유도 들어가지 말아야 할 이유도 딱히 없었다. 그러다 그는 천천히 마당 쪽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마지막 밥상이라도 받아보자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을 기력조차 없었다. 마루 끝에 겨우 걸터 앉은 석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시는 달을 대로 달아 발 뒤꿈치가 드러나 있었고
도포 자락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는데 추위 때문인지 굶주림 때문인지 그 자신도 알지 못하였다. 순옥 할머니는 아궁이 앞에서 그를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뚝배기를 집어들었다. 선비 양반, 된장찌개 드시겠소? 돈이 없습니다. 석돌이 힘없이 말하였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돈 얘기는 안 했소. 할머니는 그것으로 대화를 끝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뚜막으로 돌아가 불을 더 살렸다. 석돌은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무언가가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반박할 말도 감사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잠시 후 뚝배기가 펄펄 끓은 채로 상위에 놓였다. 두부가 흰색으로 탐스럽게 들어가 있었고 호박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찌개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석돌의 차가운 얼굴을 감쌌다. 그는 숟가락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할머니, 예. 사람이 3번 낙방을 하면 그게 재주가 없다는 뜻이겠지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석돌은 빈 공중을 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15살부터 글을 읽었습니다. 20살에 첫 과거를 받고요. 이번이 3번째인데 이제 26이 되었습니다. 11년을 글만 읽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하다 말고 그는 입을 다물었다. 순옥 할머니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무릎에 손을 올리고 석돌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불쌍히 여기는 것도 위로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 깊이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드시게나 그것이 전부였다. 석돌은 눈을 한 번 깜빡이고는 숟가락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찌개를 한 술 크게 떴다. 뜨거운 것이 혀를 타고 목으로 넘어갔다. 짠 것과 구수한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는가 싶더니 그 뒤로 무언가 달큰하고 따뜻한 것이 천천히 퍼졌다. 위장에서 시작된 온기가 가슴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에 닿자 석돌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는 얼른 소매로 닦으려 하였지만 이미 2번째 눈물이 뒤를 따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괜찮소. 실컷 우시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낮았다. 그 말이 허락처럼 들렸는지 석돌은 숟가락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어깨를 들썩였다. 고갯마루에는 바람 소리와 아궁이 타는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고 그 사이로 젊은 선비의 울음이 조용히 섞여 들어갔다. 순옥 할머니는 그 옆에서 자리를 지켰다. 서두르지 않았고 달래려 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석돌이 울음을 그치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을 때 찌개는 여전히 따뜻하게 끓고 있었다. 석돌이 울음을 멈추고 나서도 한동안 둘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갔고 아궁이 속에서는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석돌은 눈가를 닦은 뒤 멍하니 뚝배기를 내려다보았다. 찌개는 여전히 작은 거품을 내며 끓고 있었다. 드시게. 식으면 맛이 달라지니. 할머니가 조용히 말하였다. 석돌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술, 2술.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떠넣는 것에 가까웠지만 3술째가 넘어가자 손놀림이 조금씩 달라졌다. 몸이 먼저 반응하였다. 굶주린 위장이 온기를 받아들이며 천천히 깨어나는 것이 느껴졌다.
된장의 구수함이 혀에 오래 머물렀다. 두부는 속까지 간이 잘 배어 있었고, 호박은 푹 익어 숟가락에 닿자마자 부드럽게 으스러졌다. 석돌은 자신도 모르게 밥 한 술을 크게 떠서 찌개 국물에 적셔 먹었다. 그리고 잠시 후 거의 사흘 만에 처음으로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 예. 이 찌개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된장하고 두부, 호박뿐인데 왜 이렇게 다른 맛이 나는지요? 순옥 할머니는 잠시 불 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특별한 것은 없소. 다만 장을 오래 묵혔고 끓일 때 서두르지 않았을 뿐이요. 서두르지 않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지.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않겠소. 급히 되는 것은 없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많으니. 할머니의 말은 짧았지만 어딘가 무게가 있었다. 석돌은 그 말을 곱씹으며 밥을 한 술 더 떴다. 기다려야 되는 것.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가서 닿았다. 밥그릇이 절반쯤 비워졌을 때 석돌은 처음으로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다. 주막 마루에는 낡은 나무 기둥이 그을음으로 검게 변해 있었고 벽 한쪽에는 오래된 씨름 그림이 빛이 바랜 채 붙어 있었다. 마당 한 구석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는데 뚜껑 위에 돌이 올려진 것도 있고 왕골로 엮은 덮개가 씌워진 것도 있었다. 장독이 참 많으시네요. 오래 모은 것들이요. 할머니가 무심한 듯 대답하였다. 석돌은 그 항아리들을 잠시 더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다. 어떤 항아리는 유독 오래되어 보였는데 표면에 이끼가 끼어 있는 것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항아리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정확히 해가 드는 쪽을 향해 놓여 있다는 점이었다. 석돌이 밥상을 다 비웠을 때 할머니는 숭늉을 한 사발 가져다 놓았다. 누룽지 향이 구수하게 올라왔다. 석돌은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아 천천히 마셨다. 따뜻한 것이 몸 안으로 스며드는 동안 아까까지 온몸을 짓누르던 무거움이 조금씩 거치는 것이 느껴졌다. 할머니, 저 같은 사람이 여기 많이 옵니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오? 낙방한 선비 말입니다. 아니, 그보다는 더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석돌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너무 조용하여 석돌은 오히려 시선을 피하지 못하였다. 많이 오지. 그런 사람들이 꼭 이 고개를 넘게 되어 있소. 왜 하필 이 고개를요? 글쎄, 내가 부른 것인지 길이 데려온 것인지는 나도 모르겠소. 다만 오는 사람은 다 받아야지.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빈 밥그릇을 거두었다. 석돌은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가늠하려 하였지만 쉽게 잡히지 않았다. 다만 할머니의 눈빛에 오랜 슬픔 같은 것이 깃들어 있다는 것만큼은 느꼈다. 기쁨도 아니고 체념도 아닌 그보다 훨씬 오래된 무언가. 저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석돌이 낮게 말하였다. 변명도 아니고 하소연도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말이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주름진 손으로 석돌의 손 위에 살며시 얹었다. 말은 없었다. 그 손의 온기가 전해지는 동안 석돌은 눈을 감았다. 이유는 나중에 생기는 거라오. 먼저 살고 나서 나중에 이유가 생기는 법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설교처럼 들리지 않았고 위로처럼 들리지도 않았다. 그냥 오래 살아온 사람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하였다.
석돌은 한참 후에야 눈을 떴다. 마당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장독대 위로 빛이 내려앉아 항아리들의 표면이 은은하게 빛났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도 내일이라는 것이 아직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고 희미한 생각이었지만 아까까지는 그 생각 자체가 없었다.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석돌이 물었다. 할머니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아궁이 쪽으로 걷고 있었다. 방 하나 있소. 들어가 쉬시게.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석돌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아까보다는 나았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장독대 쪽을 바라보았다. 항아리들은 여전히 말없이 해를 향해 서 있었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가자 뚜껑 위의 돌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방 안은 좁았지만 깨끗하였다. 낡은 소미불이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벽 한쪽에는 작은 촛대가 놓여 있었다. 석돌은 이불을 펼치고 그 위에 몸을 누이자마자 눈이 감겼다. 며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몸이 바닥에 온기를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아 버렸다.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이었다. 얼마나 잤는지 알 수 없는 시각에 석돌은 갑자기 눈이 떠졌다. 특별한 소리가 들린 것도 아니었고 무서운 꿈을 꾼 것도 아니었다. 그냥 눈이 열렸다. 방 안은 어두웠고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창호지 사이로 달빛이 가늘게 스며들고 있었다. 석돌은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켰다. 목이 말랐다. 물을 찾아 마루로 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마당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낮고 규칙적인 무언가를 읊조리는 소리였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고 마루 끝으로 걸어갔다. 달빛이 마당을 희뿌옇게 밝히고 있었는데 장독대 앞에 순옥 할머니가 서 있었다. 흰 적삼 차림으로 두 손에 헝겊을 들고 항아리를 하나씩 닦고 있었다.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말인지 노래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한자도 아니고 한글도 아닌 석돌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다. 석돌은 기둥 뒤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다. 할머니의 모습이 낮과는 전혀 달랐다. 낮에는 허리 굽은 노파였는데 지금은 등을 곧게 편 채 항아리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다. 손놀림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으며 마치 귀한 것을 다루듯 항아리의 표면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할머니가 가장 큰 항아리 앞에 멈추어 서더니 헝겊을 내려놓고 뚜껑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무언가를 속삭였다. 석돌은 그 말을 들으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지만 목소리가 너무 낮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항아리 안에서 소리가 새어 나오기 시작하였다. 석돌은 눈을 크게 떴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그런데 분명히 들렸다. 사람의 웃음소리였다. 어린아이의 웃음 같기도 하고 늙은 노인의 웃음 같기도 한 여러 소리가 섞인 웃음이 항아리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울음소리가 끼어들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 바람 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목소리들이 항아리 뚜껑 틈새로 조금씩 빠져나왔다. 석돌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깨어있는 것인지조차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는 손으로 기둥을 짚어 보았다.
나무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다. 꿈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눈을 감은 채 계속 서 있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가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슬픔인지 무게인지 그 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석돌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뒷모습이 어딘가 몹시 외로워 보인다는 것만큼은 느꼈다. 한참 후 할머니는 뚜껑에서 손을 거두었다. 항아리 속의 소리들이 조금씩 잦아들더니 이윽고 조용해졌다. 할머니는 다시 헝겊을 들고 옆에 항아리로 옮겨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석돌은 마루에 선 채 움직이지 못하였다. 다리가 굳어 있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항아리 안에 갇혀 있던 그 소리들은 분명 사람의 것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는 몰라도 그 소리들은 생생하였고 가까웠다. 그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다. 이불 위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마당 쪽을 향하였다. 창호지 너머로 할머니의 흰 옷자락이 달빛에 비쳐 보였다. 여전히 항아리를 닦고 있었다. 규칙적이고 조용하게 멈추지 않고. 석돌의 머릿속에는 낮에 먹은 찌개가 떠올랐다. 그 맛,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 먹고 나서 가슴속 무언가가 풀리던 그 느낌. 그리고 찌개를 먹은 나그네들이 주막을 떠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이야기.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 고갯마루로 향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지금 본 것과 어딘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어떻게 연결된 것인지는 몰랐지만 그 연결이 있다는 것만큼은 직감으로 느꼈다. 바람이 창호지를 한번 흔들었다. 마당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의 입조림도 항아리 속의 소리도 이제는 잠잠하였다. 석돌은 눈을 감으려 하였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항아리 속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번갈아 가며 울렸다. 그 소리들이 누구의 것인지, 어디서 온 것인지, 왜 항아리 안에 있는 것인지 물어봐야 할 것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물었을 때 돌아올 대답이 두렵기도 하였다. 알게 되면 다시 모를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있었다. 석돌은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덮었다. 달빛이 창호지 위에서 흔들렸다. 마당은 고요하였고 장독대의 항아리들은 달빛 아래 말없이 서 있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용하였다. 석돌은 그 고요함 속에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쉽게 잠들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침이 밝았다. 석돌은 결국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고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에야 몸을 일으켰다. 방문을 열자 마당에는 이미 햇살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간밤에 그토록 으스스하게 느껴졌던 장독대가 지금은 그냥 낡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선 평범한 풍경으로 보였다. 석돌은 잠시 그쪽을 바라보다가 마루로 나왔다. 할머니는 벌써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다. 간밤에 뜬 눈으로 항아리를 닦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태연한 얼굴이었다. 일어났소. 아침 드시게. 할머니, 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석돌이 마루 끝에 앉으며 말하였다. 할머니는 불 앞에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달라지지 않았다. 놀라지도 경계하지도 않았다. 간밤에 봤소. 예. 짧은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는 부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밥 먹고 나서 얘기합시다. 빈속에 들을 이야기가 아니니. 석돌은 더 다그치지 않았다. 할머니가 차려준 아침상을 받았다. 된장찌개는 어젯밤과 같은 뚝배기에 담겨 있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면서 이번에는 찌개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다.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다. 맛은 어젯밤과 똑같이 깊고 따뜻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맛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먹는 것이었다. 밥상을 물리고 나서 할머니는 마당의 평상 위에 앉았다. 석돌도 그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두 사람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왔다. 무엇을 보았는지 말해보시오. 항아리 앞에서 주문을 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정하지 않았다.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장독대를 바라보았다. 봄 햇살이 항아리 위에 내려앉아 표면이 은은하게 빛났다. 할머니의 눈빛이 그 빛을 따라가다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저 안에는 사람들의 기억이 담겨 있소. 석돌이 눈을 크게 떴다. 할머니는 그 표정을 보고도 서두르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내 찌개를 먹은 사람들의 기억이요. 정확히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기억 한 조각씩.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억을 어떻게 항아리에 담습니까? 담기는 것이요. 내가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찌개를 끓이는 동안 사람들의 고통이 국물에 녹아들고 그 대신 가장 빛나던 기억 한 조각이 자연히 이쪽으로 건너오는 것이지. 석돌은 말문이 막혔다. 할머니의 말이 거짓으로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간밤에 본 것들이, 그리고 찌개를 먹고 나서 자신이 느꼈던 것들이 그 말과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나도 그렇소. 어젯밤 찌개에는 선비 양반의 것도 들어가 있소. 석돌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안으로 더듬어 보았다. 그런데 특별히 비어있다는 느낌은 없었다. 오히려 어젯밤보다 마음이 가볍고 맑았다. 무엇을 가져가셨습니까? 낙방하기 전 처음 글을 배우던 날의 기억이요. 15살 적 스승 앞에서 처음으로 글자를 깨쳤을 때의 그 기쁨. 그것이 건너왔소. 석돌은 눈을 감았다. 떠올리려 하였다. 15살. 스승. 처음으로 글자를 읽었을 때 그 장면이 머릿속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는 한데 막상 끌어내려 하면 안개처럼 흐릿하였다. 그때의 감정, 그 순간의 기쁨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기억의 껍데기는 있는데 속이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돌려받을 수 없는 겁니까? 저 항아리가 깨지면 돌아오. 아니면 내가 돌려보내기로 마음먹으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장독대 쪽으로 시선을 두고 오래된 무언가를 꺼내듯 천천히 말하였다. 사람들의 고통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요. 슬픔을 안고 이 고개를 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소. 그 슬픔을 내가 받아다 찌개 속에 녹이면 사람들은 한결 가벼워져서 길을 이어갈 수 있게 되니. 다만 아무 대가 없이 고통만 걷어갈 수는 없는 법이라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기억 한 조각이 건너오는 것이요. 그 기억들이 사람들한테는 소중한 것 아닙니까? 소중하지. 허나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소. 고통은 없어도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의 말에는 오랜 확신이 배어 있었다.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석돌은 금방 판단할 수 없었다. 소중한 기억을 가져간다는 것은 분명 마음에 걸리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대신 짊어진 고통을 씻어준다는 것 또한 작은 일이 아니었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쉽게 저울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할머니는 언제부터 이 일을 하신 겁니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들어 가장 오래된 항아리 하나를 가리켰다. 이끼가 두껍게 낀 뚜껑이 깨진 채 돌로 막아 놓은 항아리였다. 저게 제일 처음 것이오. 그 말만 하고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석돌은 그 항아리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그 안에 누구의 기억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 항아리가 담고 있는 시간이 몹시 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는 다시 아궁이 앞으로 돌아가 불을 살폈다. 마당에는 바람이 한 번 지나갔다. 장독대의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서 햇빛을 받고 있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니 석돌은 그 평범해 보이는 항아리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였다. 석돌은 그날 하루를 주막에서 보냈다. 떠나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장독대를 볼 때마다 그 안에 잠든 수많은 기억들이 떠올랐다. 오후 내내 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다가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석돌은 다시 할머니 앞에 앉았다. 할머니, 아직 여쭤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저녁찌개를 준비하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하였다. 말해보시오. 할머니는 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능력이 있으셨던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가 있으신 겁니까? 이번에는 할머니의 손이 멈추었다. 된장을 풀던 숟가락이 뚝배기 안에서 천천히 멈추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석돌은 너무 깊은 곳을 건드린 것인가 싶어 입을 열려 하였는데 그때 할머니가 먼저 말하였다. 오래된 이야기요. 들어도 되겠습니까? 할머니는 뚝배기를 불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마루 기둥의 등을 기대고 앉았다. 저녁 햇살이 주름진 얼굴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았다. 나도 한때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소. 남편이 있었고 아이가 있었고 작은 집이 있었지. 한양 근처 작은 마을에서 살았는데 넉넉하지는 않아도 모자라지도 않은 살림이었소. 할머니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담담하였다.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아이가 하나 있었소. 아들이었는데 어찌나 영리한지 글도 빨리 배우고 눈치도 빨라서 동네 어른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 나는 그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족하였소. 석돌은 말없이 들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 아이가 12살 되던 해였소. 마을에 역병이 돌았는데 어른들은 버텼지만 아이들이 많이 쓰러졌소. 내 아이도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였소. 짧은 침묵이 흘렀다. 내가 미쳤소. 말 그대로 미쳐버렸소. 아이를 땅에 묻고 나서 사흘을 울었는데 사흘이 지나자 눈물도 나오지 않는 거요. 그냥 넋이 나가버린 것처럼 앉아만 있었소. 남편이 말을 걸어도 들리지 않고 밥을 가져다 놓아도 먹지 않았소.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거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석돌은 숨을 죽였다.
어느 날 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나타났소.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얼굴로 내 앞에 서서 말하더구요. 어머니, 우시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 말 한마디였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소. 하염없이 울었는데 그 울음이 끝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소. 그 뒤부터 이 능력이 생기신 겁니까? 그렇소. 정확히 어떻게 된 것인지는 나도 모르오. 다만 그날 이후로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였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거요. 이 사람이 어떤 슬픔을 안고 있는지, 얼마나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는지가 그냥 알아지는 거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올 수 있다는 것도. 석돌은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낮에 보던 그 조용하고 단단한 얼굴이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였다. 주름 하나하나에 오랜 무게가 얹혀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받아온 고통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가 푸는 거요. 할머니가 직접요. 그렇소. 사람들의 슬픔을 찌개에 녹여 내가 먹는 거요. 그러니 저 장독대에는 기억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고통이 쌓이는 거지. 석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할머니가 받아온 고통이 얼마나 될지, 저 많은 항아리에 수만큼이나 쌓인 슬픔을 혼자 품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로 가늠이 되지 않았다.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오래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다. 내 아이가 죽던 날,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소. 세상이 너무 차갑고 무심하다고 생각하였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 나를 살린 것은 이웃집 할멈이 가져다 준 된장국 한 그릇이었소.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져다 놓고 간 것이었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내가 처음으로 울었소. 그 전까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는데 할머니는 장독대 쪽을 바라보았다. 그래서요. 나도 그 할멈처럼 하고 싶었소.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한 그릇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 석돌은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너무 많았다. 아이를 잃은 슬픔, 미쳐버린 날들, 그리고 그 고통을 발판 삼아 다른 이들의 고통을 받아내기로 한 결심. 그 결심이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이어져 온 것인지. 할머니는 지치지 않으십니까? 지치지. 때로는 너무 무거워서 아궁이 앞에 앉아서도 눈물이 날 때가 있소. 그런데 그 무게가 나를 여기 붙들어 두기도 하오. 내가 이것을 놓아버리면 저 기억들이 갈 곳이 없어지니까. 바람이 마당을 한번 가로질렀다. 장독대의 항아리들이 저녁빛을 받아 붉게 물들었다. 그 안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마당은 조용하였다. 석돌은 오래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다시 아궁이 앞으로 돌아가 뚝배기를 살폈다. 찌개가 끓기 시작하는 소리가 저녁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구수한 냄새가 마당에 가득 찼다. 이제 석돌은 그 냄새가 무엇인지 알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녹아든 냄새이자 한 노파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의 냄새였다. 그것을 알고 맡으니 그 냄새가 전보다 더 깊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따뜻하였다. 다음 날 아침 석돌은 일찍 눈을 떴다.
방 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어제보다 밝았다. 그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몸이 가벼웠다. 처음 이 주막에 발을 들여놓던 날,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짓누르던 그 무게가 지금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무언가 대단한 것을 얻은 것 같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 막혀 있던 것이 조용히 뚫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다. 마당에는 이미 아침 햇살이 가득하였고 할머니는 장독대 앞에 서 있었다. 간밤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항아리 하나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서 있었다. 눈을 감은 채로 오래된 것을 마지막으로 더듬는 사람처럼. 석돌은 말을 걸지 않았다.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흰머리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다. 항아리들이 줄지어 선 그 풍경이 오늘은 슬프지 않고 그냥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잠시 후 할머니가 몸을 돌렸다. 석돌과 눈이 마주치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궁이 쪽으로 걸어갔다. 아침 드시고 가시게. 예, 할머니. 아침상은 간단하였다.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깍두기 한 보시기. 석돌은 천천히 밥을 먹었다. 찌개를 한술 뜰 때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이를 잃고 미쳐버린 여인, 이웃집 할멈의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평생을 이 고갯마루에서 남의 고통을 받아내기로 한 결심. 그 모든 것이 이 뚝배기 안에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밥상을 다 비우고 나서 석돌은 보따리를 챙겼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발이 선뜻 움직이지 않았다. 할머니에게 해야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잡히지 않았다. 할머니. 예. 제 기억을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 글자를 깨쳤을 때의 기쁨이 없어도 저는 다시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읽을 테니까요. 할머니는 잠시 석돌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재는 것 같았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예. 돌려드리겠소. 그 기억은 선비 양반 것이요. 내가 쓸 것이 아니니. 할머니는 장독대로 걸어갔다. 항아리들 사이에서 비교적 새 것으로 보이는 항아리 하나 앞에 멈추었다. 뚜껑을 열고 두 손을 그 위에 얹은 채 눈을 감았다. 석돌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할머니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항아리 입구에서 희미한 빛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가 싶더니 그것이 공중에서 흩어졌다. 눈에 보이는 것인지 느끼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석돌의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가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다. 15살의 어느 날 아침이었다.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처음으로 글자를 따라 읽던 순간 그 글자가 소리와 뜻을 가진 것으로 연결되던 순간의 그 짜릿함. 눈물이 날 것 같았던 그 기쁨이 지금 이 순간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석돌은 눈을 감았다. 그 기억이 돌아온 것이 느껴졌다. 껍데기만 남아있던 자리에 다시 속이 채워지는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갈라졌다. 할머니는 항아리 뚜껑을 닫으며 담담하게 말하였다. 잘 가시오. 이번에는 고개를 넘어 끝까지 가시오. 석돌은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하였다. 그리고 보따리를 어깨에 걸치고 마당을 나섰다. 고갯길로 접어들어 몇 걸음을 옮겼을 때
등 뒤에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발을 멈추었다. 뒤를 돌아보았다. 할머니가 장독대 앞에 서서 항아리 하나를 두 손에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에 내려놓으며 깨뜨렸다. 항아리 조각들이 흩어지는 순간 무언가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 빛인지 바람인지 알 수 없는 것이 공중에서 한 번 흔들리다가 사라졌다. 석돌은 그것이 자신의 낙방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가 찌개 속에 받아두었던 그 슬픔과 수치심과 절망이 지금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었다.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석돌은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았다. 가볍고 조용한 마음으로. 할머니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석돌을 보았다. 두 사람은 고갯길을 사이에 두고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석돌이 먼저 몸을 돌렸다. 고갯길을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이번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있기에 돌아보지 않는 것이었다. 이 고갯마루와 저 주막과 순옥 할머니를 뒤를 돌아보지 않고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순옥 할머니는 석돌이 고갯길 아래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가며 흰머리를 흔들었다. 할머니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한데 모아 마당 한쪽에 쌓아두었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살렸다. 오늘도 이 고개를 넘는 나그네들이 있을 것이었다. 저마다의 무게를 짊어지고 저마다의 슬픔을 안고 할머니의 뚝배기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끓을 것이었다. 말없이 서두르지 않고 오래오래. 저희가 만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